안녕하세요. 인테리어를 사랑하는 남자 인싸남TV의 조찬 대표입니다.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? 자, 오늘은요 조금 더 빠르게 진행을 해볼 건데요, 지난 시간에 이어서 돈 버는 인테리어의 꿀팁 중에서도 철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. 자, 저희들이 아주 여러 번 전에 전체적으로 인테리어의 공정 순서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렸던, 강의를 드렸던 내용이 있는데요.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그 인테리어 공정 순서에 대해서 좀 잘 아직 이해를 못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여기다 링크를 저희가 걸어 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보시고 좀 리뷰하시고 숙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. 자, 인테리어는요, 순서가 여러 가지 순서들이 있고 또 그 순서에 맞게 제대로 인테리어를 해야 되는데, 그 중에서도 시공의 가장 첫 번째 시작점이 되는 철거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. 왜 그럴까요? 우선 첫 번째 이유는요, 철거는요 각각의 이 섹션들이 나눠져 있어요. 근데 이 섹션들 나눠져 있는 것들 중에서 철거를 하다 보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아주 종종 발생을 합니다. 여러분들께서 저희들처럼 디자인 회사에 철거를 맡기거나 아니면 직접 직시공을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, 이 철거를 할 때는 상당량 많은 부분들을 좀 계획을 하셔야 된다는 점이고, 두 번째는 철거를 하면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한다라는 걸 미리 좀 정신건강상 대비를 하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. 이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나중에 저희들이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. 마지막으로 저희가 철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인데요, 오늘 좀 여러분들에게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철거가요, 흔히 말하는 매몰 비용에 속하기 때문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철거를 아주 꾀스럽게 하느냐에,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돈을 많이 절약하고 세이브할 수 있고, 돈을 좀 합리적으로 싸게 인테리어를 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, 그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직접적으로 사례를 들어가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. 자, 우선은 여러분 매몰 비용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계시죠? 흔히 말하는 경제학적 용어긴 한데, 한 번 비용을 지출하고 나면 다시는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을 얘기합니다. 기업에서는 주로 어떤 R&D에 대해 투자했던 비용이라든지 마케팅 프로모션을 했을 때의 비용이라든지 이런 친구들 다 매몰 비용이죠. 한번 내가 돈을 넣고 나면 회수할 수 없기 때문에. 근데 철거도 마찬가지예요. 여러분들이 인테리어를 직시공에 맡기든 아니면 디자인 회사에다 맡기든 이 철거가 들어가게 되면 다 매몰 비용으로 다 비용이 된다라는 점을 좀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는데, 왜 그럴까요?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이 인테리어에 있어서 금액, 이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재료비하고 인건비 싸움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재료비하고 인건비 싸움 중에서 철거라고 하는 뜬금없는 공정이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인풋되는 공수가 있고 자원이 있고,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굉장히 많이 소요된다는 점입니다. 자, 사례를 좀 예를 들어볼까요? 우선은 욕실 철거 한번 보시죠. 자, 욕실 철거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욕실에 대한 리모델링을 할 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공정 프로세스가 있어요. 위생도기를 철거를 하고요, 두 번째는 타일링을 하고요, 마지막에 위생도기를 설치를 합니다. 무슨 얘기냐면, 철거팀이 한번 진입을 해서 양변기부터 세면대, 그 다음에 천장돔, 욕조 이런 것들을 다 끌어내서 철거를 한단 말이에요. 그 다음에 두 번째 타일팀이 들어가서 기존에 있었던 이 타일 위에다가 타일을 붙이는 작업을 해요. 그걸 흔히 뭐라 그런다? 덧방이라고 얘기를 하죠. 그럼 대한민국의 한 80% 이상은 대부분 덧방으로다가 인테리어 리모델링을 하는데, 이 타일을 붙이고 나서 타일이 양생되고 맷집까지 제대로 들어가고 나면 다시 위생도기 팀이 다시 들어오죠. 그래서 설치를 하고 나면 오롯이 이 위생도기, 즉 욕조, 욕실에 대한 리모델링이 끝나게 되는데, 여기서 여러분들 이 철거라는 기준을 가지고 덧방이다 아니면 떠발이다로 나눌 수 있죠. 무슨 얘기냐면, 위생도기를 철거하는 팀이 한번 빠져나오고 난 다음에 타일을 일일이 우리가 다 깨부시고, 그 깨부신 다음에 타일을 다시 붙이는 걸 떠발이라고 얘기해요.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타일 위에다가 덧붙이는 걸 덧방이라고 말씀드렸는데, 여기서 비용이 고스란히 여러분들 비용이 발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. 무슨 얘기냐면, 위생도기만 철거하고 덧방을 붙였으면 크게 철거에 대한 돈이 안 들어가는데, 위생도기를 철거를 하고 그 다음에 타일을 다시 일일이 철거를 하기 위해서 한 땀 한 땀 우리가 정으로 하든 브레이커라고 얘기하는데, 이런 장비를 사용하든 해서 타일을 다 뜯어내고 나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그 타일을 뜯어내는 데에 공수가 들어갔으니까 인건비 들어가죠. 그리고 또 타일을 갖다 버려야 되기 때문에 폐기물 비용이 들어간단 말입니다. 이 타일을 깨부시고 난 다음에 또 만약에 오롯이 타일이 잘 깨졌다라고 하면 문제가 없지만, 대부분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 방수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기 때문에 전문 방수를 또 팀이 다시 한번 들어가죠. 그래서
이 방수를 하는 작업까지 들어가면 또 뜬금없는 공정이 들어가게 된다는 얘기예요. 근데 여러분들이 이 타일을 덧방 시공을 하게 되면 철거도 안 들어갈 거고 폐기물 비용도 안 들어갈 거고 그리고 방수 작업을 따로 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비용이 여기서 어마무시하게 세이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. 또 다른 섹션 한번 봐볼까요? 뭐 예를 들면 목창호예요. 목창호라고 하면 여러분들 흔히 말하는 문하고 문틀을 좀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,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의 집에 있는 문하고 문틀은 10년이든 15년이 돼도 웬만하면 다 괜찮은 상태일 거라는 겁니다.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이 문이 대부분 발포문이라고 해서 나무로 만들어 놓은 문이 많거든요. 근데 이 나무로 만들어 놓은 문은 물에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물을 많이 쐬게 되면 이게 불었거나 아니면 불어서 이제 벌어졌거나 이런 친구들은 문을 좀 새 것으로 교체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, 그렇지 않은 경우는 대부분 문이 튼튼하고 짱짱하고요. 대부분 손잡이 정도만 약간 좀 이제 달았거나 아니면 녹이스럽거나 이 정도 수준이에요. 근데 여러분께서 만약에 이런 문 같은 경우를 내가 문하고 문틀을 완전히 철거하겠다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공수, 비용이 다시 산출되죠. 철거팀이 들어와야 되고 철거를 해내고 또 빼내서 나가서 갖다 버려야 되기 때문에 철거하는 행위, 버리는 행위에 대한 공수가 들어갑니다.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돈을 세이브할 수 있느냐? 간단해요. 인테리어 필름팀이 들어가서 만약에 그 기존에 있었던 리소스, 즉 문짝이나 문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상태가 괜찮다, 다만 색상이 좀 나쁜 올드 패션이다, 나랑 좀 잘 안 맞는다라고 하면 그럴 때 인테리어 필름팀이 랩핑을 해내고,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손잡이 같은 경우 여러분들 온라인 쇼핑몰에서 한 8,900원, 만원 요 정도면 살 수 있거든요. 그런 거 여러분들이 직접 사다가 인테리어 필름팀한테 올려주면 되는 거예요. 그러면 인테리어 필름팀이 그 손잡이까지 같이 교체를 하면서 문을 완전히 새 걸로 만들 수 있거든요. 자, 실제로 저희들이 이제 이 문하고 문틀을 랩핑을 했을 때 전후 사진을 한번 여기다 띄워드려 볼게요. 한번 보십시오. 보시면 거의 새 것처럼 다름없이 변경된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. 자, 세 번째 또 다른 거 있죠.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구 철거라고 하는 섹션인데요. 가구 철거라고 하면 흔히 말하는 붙박이, 현관장, 그 다음에 싱크대 이런 친구들을 철거할 때의 의미입니다. 근데 이 철거 같은 경우도 기존의 리소스가 괜찮고 탄탄하다라고 하면 굳이 철거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. 대부분 여러분들 10년 된 아파트를 사든 15년 된 아파트를 사든 보시면 현관장이든 붙박이든 색상이 좀 올드 패션이거나 아니면 열전사로다가 해놨던 그런 랩핑들이 좀 표면이 벗겨졌거나 이런 들의 수준이지 대부분은 좀 짱짱하고 튼튼한 상황이거든요. 요런 거를 여러분들 랩핑으로 돼서 바꾸게 되면 굳이 가구를 철거하는 행위, 그리고 또 철거를 해서 갖다 버리는 행위를 줄일 수가 있다라는 점이에요. 한번 사진 한번 보시겠어요? 자, 이쪽에 한번 올려드려 볼게요. 자, 기존에 있었던 싱크대예요. 그리고 이 싱크대가 다시 랩핑을 했을 때 이렇게 바뀌죠. 거의 새 것처럼 바뀝니다. 그러면 이 정도 수준이면 여러분들이 한 5년 정도는 충분히 사용하고도 남을 정도가 되고요.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이제 싱크대 너무 질렸어 라고 할 때 싱크대를 새로 다시 리모델링 하시면 되세요. 그러니까 인테리어를 하실 때 초기 비용을 너무 많이 드릴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. 보시면 이 싱크대 같은 경우는 싱크볼도 좀 교체가 됐죠. 싱크볼을 이렇게 교체 하나 해놓고 랩핑 정도로다가 해놓으면 철거해서 갖다 버리지 않고도 충분히 기존에 있었던 재원들을 잘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 바로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다 올려놓는 것들 평당 얼마짜리 아니면 1,000만원대 인테리어 이런 부분들이 이런 뜬금없는 공정, 철거에 대한 공정들을 가능한 한 줄이고 기존의 리소스나 재원 그리고 스트럭처 이런 부분들을 잘 살리면서 해드렸던 인테리어의 하나의 실내라고 볼 수 있겠어요. 자, 또 다른 어떤 섹션도 한번 봐볼까요? 창호라고 해서 샤시 섹션인데요. 샤시 한번 봐보시죠. 사진을 보시면 여러분 나오실 건데, 자, 어떠냐면요. 이 샤시 같은 경우는 10년 된 아파트, 15년 된 아파트, 샤시의 기본적인 기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예요. 대부분 샤시에 대한 색상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고민을 하시는데, 한 20년 된 정도 아파트, 25년 정도 된 아파트의 이 샤시 같은 경우는 지금의 샤시하고는 다르게 알루미늄 프레임이 되어 있다든지 흔히 말하는 단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 기능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죠. 그런 샤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해서 교체를 하는 거에 대해서 검토를 해볼 수 있어요. 그리고 또 이 확장을 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샤시를 어쩔 수 없이 깨서 부셔야 되는 경우, 이런 부분들은 또 샤시를 다시 한번 채워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새 거로
교체를 하는 부분들을 검토를 하게 되는데,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라 그러면 샤시도 기본 재원을 그대로 이용을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사진 한번 보실게요. 자, 여기 보시면 과거에 있었던 샤시인데 요거를 저 인테리어 필름으로 랩핑을 했죠.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손잡이인데요. 손잡이 같은 경우도 샤시 손잡이만 교체해 주시는 분 계십니다. 그 인테리어 업자들, 흔히 말하는 이제 디자이너들한테 요청을 할 수도 있지만 방충망이라든지 샤시 손잡이라든지 이런 것만 교체해 주시는 분 계세요. 오히려 그분들이 훨씬 출장비도 싸고 가격도 싸요. 샤시 하나에 뭐 15,000원, 7,000원 이렇게 해서 하니까 랩핑을 하고 난 다음에 샤시의 손잡이를 바꾸는 것, 이런 것들을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. 자, 그럼 오늘은요, 인테리어에서 가장 출발점, 시발점인 철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, 그 철거 중에서도 이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철거는 매몰 비용에 속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설명을 드리게 됐는데,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 가지만 더 신뢰를 드려보고 마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벽에 대한 철거 좀 한번 봐볼까요? 요즘에는 여러분들 그 인테리어 트렌드가 아트월이라 그래서 이 아트월을 가능하면 철거하고 없애는 방향으로다가 요청하시는 고객들이 많이 계시거든요. 아트월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? 보시면 이렇게 대리석으로 되어 있거나 아니면 타일로 마감을 했거나 또 패널이라 그래서 플라스틱 계열로 되어 있는 이런 패널을 좀 붙여놓으신 분들도 계세요. 이런 아트월들이 좀 지저분하고 나는 내 개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다 철거를 해내고 그 다음에 여기를 도배로 깔끔하게 마감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을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. 이런 경우 여러분들 아트월을 철거를 할 때 이 대리석이라든지 타일 그리고 또 패널 이런 친구들을 철거를 하고 나면 깨끗하게 면이 마감은 딱 끝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울퉁불퉁하고 러프한 상태에 마감이 되는 경우가 많죠. 그렇게 되면 도배를 다시 해놔도 그 부분이 울리불리하게 울 수 있기 때문에 도배에 그대로 반영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흔히 말하면 도배를 말끔하게 해내기 위해 다시 한번 목수팀이 들어와서 이 목수가 여기에다 가베 작업을 해서 벽 작업을 석고보드를 대놓고 그리고 나서 도배를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. 그러면 아트월에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들 철거하겠다는 계획을 한번 세워버리면 철거할 때 나가는 비용, 그 다음에 철거가 완전하게 되지 않았다고 하면 목수팀이 다시 와서 여기를 가베 작업을 해서 벽 작업을 해야 되는 비용, 마지막으로 도배를 마감하기로 한 거는 여러분들이 기대하셨던 그 기대 수준이죠. 그 기대 수준을 위해서 도배를 마감하는 비용, 이렇게 뜬금없는 공정이 3번이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 비용을 많이 낭비하는 수준이 되겠죠. 이렇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, 우선 철거를 그냥 안 하는 겁니다. 안 하고 뭐 아트월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폴리싱 타일이라든지 아니면 대리석이 워낙 면이 맨들맨들한 경우는 도배가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지만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는 경력이 오래되신 전문 도배사 분들은 이런 것들 다 도배로 그냥 해내죠. 네발이 붙이고 그 다음에 초베이지로다가 해서 밑작업을 해놓고 실크 도배로다 여러분 붙이게 된다라고 하면 도배가 좀 깔끔하게 됩니다. 한번 사진 보시죠. 자, 아트월이었었던 부분을 이렇게 도배하게 됩니다. 자,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수준은 여기를 도배로 깔끔하게 마감하는 그 정도의 수준이었단 말이에요. 그러면 그 마감하는 수준을 위해서 굳이 철거라든지 목공 작업이라든지 이런 밑작업들을 집어넣지 않고도 충분히 포트폴리오가 나올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. 자, 여러분 오늘은요 그 인테리어에서 시작점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철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. 철거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예상하지 못한 다양한 변수들이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, 그 다음에 비용이 굉장히 많이 소요된다는 점, 그렇기 때문에 철거를 할 때 아주 꼼꼼하게 생각을 해보시고 검토를 하신 다음에 계획성 있게 철거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. 뭐 여러분들께서 직접 지시공을 하실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참조를 하셨으면 좋겠고, 또 우리 같이 이 업에서 일을 하시는 여러분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면 고객님께서 원하는 이 포트폴리오나 퍼포먼스, 기대 수준이 있죠. 이 기대 수준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고객님 생각하셨던 어떤 철거, 이렇게 해서 철거를 빼냈으면 좋겠습니다,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알고 계신다라고 하면 철거는 안 하시고 이렇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게 이 업에 종사하는 분들도 그렇고 또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좀 더 프로페셔널하지 않느냐. 왜냐면 예산이 많은 고객이든 예산이 많지 않은 고객이든 이 두 분들 모두에게 우리가 하나의 정보를 드리면서 컨설팅을 해서 조금 더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린다면 고객한테는 오히려 더 이득을 드릴 수 있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이런 철거에 대한 부분, 뜬금없는 공정들을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고민하고 또 제안을 하면 좋겠다,
그리고 고객 여러분들도 많이 검토하시고 직영공사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저희들 이 철거에 대한 강의가 좀 만족하셨고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 좋아요, 구독,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. 다음번에 저희들이 또 인테리어, 돈 버는 인테리어 꿀팁에 대해서 준비를 해서 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,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